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인 중국 비아디가 한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3천만 원대 초반의 전기차를 선보여 더 많은 고객이 비아디 전기차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전기차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중국 비아디의 국내 진출로 자동차 업계의 경쟁은 보다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은 전국이 맑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 아침에는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일부 도로에서 살얼음이 만들어지고 안개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아져 미끄럼 사고 위험이 커지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기온은 영상 5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이 많고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중부 일부 지역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열흘째 이어지고 있는 미 로스앤젤레스 산불이 강풍 고비를 넘기면서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이 무너지면서 산사태 위험이 높아졌고 다음 주 초 다시 강풍이 예상되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LA 서부 팰리세이즈 산불로 초토화된 말리부 해변입니다. 해변가 도로를 따라 질비했던 집들이 폭격을 맞은 듯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주 예고됐던 강풍이 약하게 불면서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We look forward to the weather conditions returning to normal this evening. Please be assured that our firefighters continue to work 24/7 to achieve full containment of these wildfires as fast as we can. 확산세는 진정됐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미 기상청은 다음 주 초 국지성 돌풍인 센타에나가 다시 불면서 산불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hat we still have, a large amount of unburned dry fuel with low humidity. And also, what we just heard is there's a potential Santa Ana winds coming on Monday and Tuesday. 지대가 높은 곳에선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팰리세이즈를 휩쓴 산불로 언덕에 세운 집들이 무너지고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조해진 자갈이 부서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So a warning to all the residents, no matter where you live in LA County, if you have slopes behind your homes, or if you're located on the top of a slope, these slopes have become fragile. 불길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재건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LA 카운티 당국도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12만 채가 넘는 주택이 불에 타는 등 피해가 워낙 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LA 산불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넘었지만 그동안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국내 한 위성 서비스 업체가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의도의 35배 면적이 5일 만에 불타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소대형 산불이 발생한 미국 LA 퍼시픽 팰리세이즈입니다. 위성에서 바라보니 바람에 따라 산불 확산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2 위성 영상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5일 만에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급격한 산불 확산에는 강한 바람과 돌풍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도 위성 영상으로 찾아냈습니다. 산불 발생 시점인 지난 7일 오전 LA 토펜가 주립공원에 있는 스컬록 왼쪽 부근에서 큰 불이 발생하는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위성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아주 넓은 지역을 광역으로 관측이 가능하고 영상뿐만 아니고 풍향, 풍속 같은 기상 정보와 그다음에 주변 취약 시설 정보, 도로 상황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 번에 고려할 수 있어서 이번 산불 피해가 가장 컸던 퍼시픽 팰리세이드 지역은 바람 방향이 계속 달라지면서 산불이 크게 번졌는데 특히 지난 12일에는 남서풍이 불면서 산불이 내륙 중심부로 옮겨가는 게 관측됐습니다. 앞으로 기상 상황에 따라 LA 시내로 산불이 재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위성 서비스 업체는 이번 LA 산불 위성 영상 분석 결과를 UN 재난위험 경감사무국에 전달하고 이를 토대로 재난 피해 규모 산정이나 복구 전략 수립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호주 시드니 해변의 정체를 알 수 없는 구슬 모양의 물체들이 밀려와 해변 9곳이 폐쇄됐습니다. 지난해에도 검은 공 모양의 물체가 떠밀려와 사람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일어나는 걸까요?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푸른 파도와 넓은 백사장으로 유명한 호주 시드니의 한 해변. 여름철 피서객들로 붐비던 이곳이 전격 폐쇄됐습니다. 백사장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공 모양의 물체가 무더기로 떠밀려 왔기 때문입니다. 손톱만한 것부터 구슬만한 것까지 크기는 다양하지만 흰 빛을 띤 동그란 모양은 비슷합니다. 호주 당국은 흰 공이 발견된 해변 9곳을 잠정 폐쇄하고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We're waiting for the EPA to tell us what's actually in the balls and whether they're safe or not. So yes, at the moment we're trying to keep everybody as safe as possible. 앞서 지난해 10월 시드니 해변에는 끈적끈적하고 냄새나는 검은 공 수천 개가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당초 기름 누출 해양 사고로 만들어지는 타르볼로 예측됐는데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름과 하수 찌꺼기가 섞인 덩어리, 이른바 기름 빙산으로 판명된 건데 더러운 도시 하수도가 아닌 해변에서 발견된 건 이례적입니다. There's been some sort of industrial scale dumping of oil, cooking oil or some sort of oil into the sewage, and it's coalesced into these balls. 연구팀은 검은 공의 정체가 하수 유출로 생겼다는 것은 밝혀냈지만 명확한 출처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대형 로켓 뉴글렌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새벽 2시 3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에서 발사된 뉴글렌은 발사 13분 뒤 2단 로켓의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에 설치한 배에 착륙시켜 재활용할 계획이었던 1단 발사체는 파괴돼 회수에 실패했습니다. 뉴글렌은 지난 10일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날씨와 시스템 문제로 3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발사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아리안 코넬은 안전하게 궤도에 진입하는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뉴글렌에는 블루 오리진이 자체 개발한 궤도 운반선 블루링이 탑재됐으며 이번 발사에서는 6시간 동안 통신 기능 등만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글렌은 높이 98m, 지름 7m의 2단 로켓으로 스페이스X의 주력 로켓인 팰컨 9보다는 크고 100m가 넘는 화성 우주선 스타쉽보다는 작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달 화성 탐사를 목표로 개발한 대형 로켓 스타쉽의 7번째 시험 비행에 실패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미 중부 시각 16일 오후 4시 37분 텍사스주 남부 보카치카 해변의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했지만 궤도 비행에는 실패했습니다. 스타쉽은 발사 후 예정대로 1단 로켓 부스터와 2단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분리됐지만 2단 우주선이 로켓 부스터와 분리 뒤 통신이 두절돼 사라지면서 비행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스페이스X 측은 비행 시작 뒤 8분 30초 만에 우주선과의 연락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우주선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를 맡은 엔지니어들은 우주선과 연락이 끊길 무렵에 우주선의 주된 엔진이 꺼지기 시작했다며 모든 데이터를 검토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데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우주선과 분리된 1단 로켓 부스터는 부드럽게 하강해 메카질라로 불리는 지상 발사탑의 공중 젓가락 팔 장비에 안착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공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자유자재로 크기를 조절해 공간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로봇 가구, 오봇을 개발했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투명한 로봇이 다가옵니다. 사용자가 TV를 보기 위해 부엌에서 음료를 챙겨 거실로 움직이자 도움을 주기 위해 움직이는 겁니다. 이 로봇은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모습으로 자동 변신하는 로봇 가구 오봇입니다. 오봇은 사용자가 늘어나면 상황에 맞춰 추가되거나 크기가 확대됩니다. 자유자재로 바뀌는 로봇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하기 쉬운 형태로 변신해서 공간의 효율성을 올려줍니다. 우산처럼 쉽게 접혔다 펼쳐지며 모양이 변하는데 책상, 의자는 물론 수납함, 카트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로봇 가구 오봇은 사용자의 가구 사용 데이터를 학습해 원하는 서비스를 맞춤 제공합니다. 호반만 링커를 적용을 하였고요. 또한 확장하였을 때 그리고 접혔을 때 둘 다 사물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우산 구조를 또 차용을 하였습니다. 일반 가구는 모양 변화가 어렵고 한 번 자리 잡으면 이동도 쉽지 않아 공간 활용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반면 오봇은 사용자 맞춤형으로 다양한 가구 형태로 변신해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신체적 지원이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영유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나 로봇 기술, 그다음에 음성 인식 기술을 포함을 해서 사용자의 어떤 니즈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하고 그거에 맞춰서 서비스를 적응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로봇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연구팀은 오봇의 소재를 나무나 유리로 바꾸는 등 내구성을 키워 안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스스로 학습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뉴로모픽 반도체 칩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최신현 윤영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유사한 맵리스터 기반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 오류를 스스로 학습하고 수정할 수 있는 차세대 뉴로모픽 반도체 기반 초소형 컴퓨팅 칩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칩이 기존 뉴로모픽 소자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비이상적 특성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스스로 학습, 수정할 수 있으며 칩을 이용하면 계산 능력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스마트 보안 카메라부터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반도체 기술 연구 협력에 나섭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미국 일리노이주 아르곤 국립연구소에서 반도체 기술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통신연구원과 아르곤 연구소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우주 환경에서 발생하는 고에너지 입자를 검출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반도체 기술 개발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앞서 아르곤 연구소는 지난 2023년부터 상보적 금속 산화물 반도체 IC가 집적된 실리콘 검출기 제작을 위해 전자통신연구원과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곧 미국 내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계 짧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 틱톡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구제될 가능성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하원 의원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틱톡이 먹통이 되는 것을 막는 조처들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틱톡 금지법에 매각 관련 중대 진전이 있으면 매각 시한을 9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있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이 계속 서비스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중국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오는 19일부터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한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하면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틱톡 퇴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그림자 속에도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와 고용은 탄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양극화가 심각해진 것으로 드러난 만큼 미국인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게 만들 정책 마련이 트럼프 당선인에게 과제로 주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7,292억 달러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높은 물가와 금리에도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 덕분에 소비가 호조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도 탄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30만 건 수준이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21만 7천 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의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2배 이상으로 늘며 은행들의 깜짝 수익 돌풍을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유층 소비자는 주식 투자와 주택 가치 상승 덕분에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저소득층 소비자는 고물가로 인해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That we can make the right choice so that we could live in a world where everybody has a fair shot at just, but at least everybody needs the opportunity. I myself have been A&NA, had problems, but I worked my whole life. But you got to be fair. What's right is right, what's wrong is wrong. 바이든 행정부의 물가 관리 실패 책임을 물었던 트럼프 당선인에게 양극화 수준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을 체감하게 할 경제 정책이 중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인 중국 비아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 선보인 소형 전기 SUV는 3천만 원대 초반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승부수로 띄웠는데요. 국내 전기차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중국 비아디가 국내에 처음 선보인 승용차는 소형 전기 SUV입니다. 본래 배터리 회사였던 만큼 자체 생산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고 한 번 충전으로 321km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토3는 테슬라를 제치고 비아디를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자리에 올려놓은 주력 차종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국산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불신과 우려를 고려해 파격적인 가격표를 달았습니다. 일반 모델은 3,150만 원, 고급 모델은 3,330만 원으로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일반 모델은 2천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앞서 출시된 유럽과 일본 등 다른 시장보다 훨씬 저렴할 뿐더러 국내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가격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제품 품질과 서비스 두 가지에 대한 우려일 것입니다. BYD의 우수한 상품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곧바로 사전 계약을 시작했고 다음 달 중순쯤엔 고객에게 차를 인도할 계획입니다. 국내 소비자는 일단 반신반의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이제 걱정하는 거는 AS 기존에 중국 차들이 좀 들어와 있던 게 AS가 잘 안 된다고 해서. 현대차 그룹 싱크탱크는 비아디의 국내 진출을 가볍게 봐선 안 된다며 경계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온 비아디의 전략이 한국에서도 먹힐지 국내 자동차 업계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군이 정찰위성 2기를 올해 추가로 쏘아 올리고 지난해 11월 개발이 완료된 장거리 지대공 요격무기 LSAM을 올해 1분기 안에 양산을 시작해 배치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열린 외교 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정찰위성 1호기부터 3호기 발사 성공에 이어 추가로 2기가 실전 배치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한 설 민생선물 세트 구입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부 서울청사 설맞이 장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설 민생선물 세트가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구입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설 민생선물 세트는 정부가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쌀과 한우, 전복 등 국산 농수산물을 활용해 만든 것으로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하나로마트 등을 통해 팔리고 있습니다. 최 대행은 이어 정부 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방안 집행 과정을 챙기기 위해 오는 20일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안이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경기를 크게 우려하며 정부의 재정정책인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존 연 3%인 기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동결과 인하 의견이 팽팽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이창용 한은 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동결을 선택했습니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정치 불안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1,500원을 넘볼 정도로 변동성이 커진 건데 1,470원대만 가정해도 올해 물가가 0.15%포인트나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1,470을 볼 때 계엄이나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는 한 30원 정도 올라간 거고 그게 이제 저희 펀더먼털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 측면이고요. 높아진 환율에 유가까지 올라가면 그 임팩트가 더 크겠죠. 고환율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고심 끝에 동결하긴 했지만 경기만 보면 금리를 당장 내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계엄 이후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 지표가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를 밑돌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금통위원 6명 모두 앞으로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다만 이 총재는 통화정책 외에도 정부의 재정정책인 추가 경정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와 금년 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2.2% 및 1.9%를 하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며 한 0.2% 정도 떨어졌다면 그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로 추경하는 게 좋지 않냐.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그러면서 추경 시기는 가능한 빨리, 대상은 모든 국민이 아닌 어려운 자영업자 등으로 국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월 17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